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강남에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빗줄기를 적시며 반짝이는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달렸다. 서영아, 따라와. 여기서 벗어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떨린 건 목소리가 아니라 가슴이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내 피부에 스며들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리는 골목으로 숨어들었고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아버지 내 적의 부하들이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 적을 속이기 위해 그녀의 연인이 된 척한 나. 이제는 그 연기가 현실이 되어 나를 올가매는 이 순간. 모든 게 시작된 건 6개월 전이었다. 나는 박지은, 28살.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보이지만 그건 가면일 뿐이었다. 진짜 나는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정보원. 한국의 부패한 재벌 가문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내 목표는 한강그룹의 회장, 김태준. 그는 내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강제 인수하며 빚더미에 앉힌 후 어머니를 병들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열쇠는 그의 외동딸 김서영이었다. 서영은 25살, 명문대 미술과 졸업생으로 유명한 젊은 화가. 그녀의 그림은 서울의 갤러리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우연처럼 꿈이었다.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던 그날. 저기, 그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웃으며 다가갔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든 빛은 마치 한강의 물결처럼 잔잔하고 깊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곧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모든 게 연극이었다. 그녀의 취향을 미리 조사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재즈바를 예약하고 심지어 그녀의 좋아하는 꽃 국화일을 들고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나는 완벽한 한국적인 견인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영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냉혹한 세계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부드럽지만 강인한 영혼이었다. 첫 데이트에서 그녀는 말했다. 지은 언니,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조용한 곳에서 그림만 그리고 싶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렸다. 진짜였을까? 아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임무일 뿐이야.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고 그녀가 그린 풍경화를 보며 웃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에 스칠 때마다 나는 그 감촉을 잊으려 애썼다. 복수는 차가워야 했다. 감정은 방해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나는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갔고 물론 감시를 위해 매일 아침 그녀를 깨우며 커피를 타주었다. 서영아, 일어나. 오늘 갤러리 미팅 있잖아. 그녀는 졸린 눈으로 웃으며 내 뺨에 키스했다. 그 키스는 처음엔 가벼웠다. 하지만 점점 그 안에서 무언가 피어나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아버지 김태준은 의심하지 않았다. 지은 씨, 우리 서영을 잘 부탁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독사 같았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계획대로였다. 서영을 통해 그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을 터였다. 서울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다. 거리 음식의 매운맛이 입안에 퍼지며 그녀는 웃었다. 지은 언니, 이런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원할 거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었다. 밤이 되면 나는 몰래 그녀의 노트북을 해킹했다. 김태준의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찾기 위해. 서영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괴롭혔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의 불빛 속을 걸었다. 그녀가 선물한 목도리를 두르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사랑해, 지은아.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나는 대답했다. 나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서로를 안았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고 입술은 부드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우리의 사랑, 여자 둘이서든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연기. 복수의 도구. 그녀의 신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제 곧 끝나.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서영은 점점 나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 내가 등장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내 초상화. 이게 나야. 나는 물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언니의 눈빛이 너무 예뻐서 그 그림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 감정은 뭐지? 진짜일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임무가 우선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비가 내리는 밤, 김태준의 사무실 파티에서 나는 비밀 장부를 훔쳤다. 서영이 나를 데려온 덕분이었다. 아빠, 지은 언니랑 같이 가고 싶어. 그녀의 말에 그는 허락했다. 파티 중 나는 화장실로 빠져나가 장부를 복사했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던 길,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쫓았다. 왜? 장부가 사라진 걸 눈치챈 탓일까? 아니, 더 끔찍한 이유였다. 서영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의 정체를 알았던 거였다. 골목에서 우리는 숨을 헐떡였다. 지은아, 왜 쫓아오는 거지? 서영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야. 거짓말. 나는 그녀를 이용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비가 우리를 적시고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에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연기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숨을 고르며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강남의 고층 빌딩이 창밖으로 스치며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장부를 손에 넣었으니 임무는 성공. 이제 김태준을 무너뜨릴 증거가 있다. 그런데 왜 서영의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걸까?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오늘 무서웠어. 하지만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국화 향기가 났다. 그녀의 시그니처 향수. 아파트에 도착해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그녀가 내 등을 씻겨주었다. 지은아, 피곤하지? 그녀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만 있으면 돼. 그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더 깊고, 더 절박하게. 그녀의 속삭임이 사랑해를 반복할 때 나는 눈물을 삼켰다. 이건 진짜야. 아니야. 복수 후에 그녀를 버려야 해.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그녀의 곡선, 그녀의 숨결이 나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몰래 장부를 본부로 전송했다. 내 상사, 검은 그림자 팀 리더가 연락했다. 잘했어, 지은. 김태준은 끝장이야. 이제 빠져나와. 빠져나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서영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한국 가정의 따뜻함처럼 그녀의 요리는 내 영혼을 녹였다. 언니, 먹어. 엄마 레시피야. 우리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아빠가 어제 이상하게 봤어. 우리 관계 싫어하나 봐. 나는 웃었다. 괜찮아. 우리는 강해. 하지만 김태준은 움직였다. 그날 오후 서영의 전화가 울렸다. 서영아,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왜?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 여자친구에 대해 나는 듣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우리는 그의 저택으로 갔다. 한남동의 호화로운 한옥 스타일 저택. 정원에 피어난 매화가 추위를 이겨내듯 피어 있었다. 김태준은 응접실에서 기다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은 씨, 앉아요. 대화는 직설적이었다. 당신, 누군가, 그는 물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영의 연인입니다. 그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연인. 웃기지 마, 당신은 스파이야. 내 장부를 훔쳤지.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무슨 소리야. 그는 서영을 노려보았다.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한 거다. 가족을 파괴하려 해. 서영이 나를 봤다. 눈에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아. 진짜야?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영아, 들어. 나 내 아빠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복수하려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럼 우리 사랑은? 가짜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울었다. 처음엔.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진짜야. 김태준이 웃었다. 이제 알았으니 끝내자. 경찰에 넘기기 전에 그는 부하를 불렀다. 우리는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그녀의 손을 잡은 채로. 서울의 겨울거리는 매서웠다. 우리는 지하철로 몸을 숨겼다. 서영은 울었다. 왜 나한테 안 말했어? 나도 아빠 싫었어. 그의 돈으로 산 그림이 싫었어. 그녀의 고백이 나를 놀라게 했다. 너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진짜로. 우리는 종로의 찻집으로 갔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 아빠가 쫓아올 텐데 나는 결의했다. 함께 싸우자. 증거를 공개하면 그는 무너질 거야.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변했다. 우리는 은신처로 옮겼다. 이태원의 작은 스튜디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나는 증거를 정리했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그녀의 몸이 내 곁에 있으니 세상이 덜 무서웠다. 한국 사회의 시선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차가운 눈빛을 무릅쓰고 우리는 거리를 걸었다. 언니, 손 잡아줄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잡았다. 그 손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갈등이 싹텄다. 서영은 말했다.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나쁜 사람이지만 내 아빠야. 나는 화가 났다. 그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처럼. 그녀는 울었다. 너도 날 이용했잖아.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우리는 다퉜다. 처음으로. 미안해. 나는 사과했다. 그녀를 안고 키스했다. 사랑해. 진짜로. 화해의 밤은 더 뜨거웠다. 그녀의 신음이 방을 채웠다. 하지만 마음속엔 균열이 생겼다. 김태준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익명의 전화, 추적자들. 우리는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봤다. 한강그룹, 자선행사 성황 위선자. 나는 증거를 언론에 넘길 준비를 했다. 서영은 망설였다. 언니, 이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웃었다. 행복하게 살자. 제주도로 가서 그림 그리며 그녀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안의 어둠이 그녀를 삼킬까 두려웠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다. 우리는 여의도의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그녀가 만든 도시락 비빔밥과 김밥을 먹으며 우리는 웃었다. 언니, 봐, 저 꽃잎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까? 서영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해.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증거 공개가 코앞이었다. 내 상사가 압박했다. 지은, 서둘러. 김태준이 움직여. 나는 서영에게 말했다. 곧 끝나. 아빠가 잡혀갈 거야.
그녀는 불안해했다. 나 아빠를 만나고 싶어. 나는 충격받았다. 왜? 그는 우리를 죽이려 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한국인의 가족에 그 무거운 유대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양보했다. 좋아. 하지만 나랑 같이 우리는 다시 한남동으로 갔다. 김태주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다. 서영아, 왔구나. 그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섰다. 아빠, 왜 그랬어? 사람들 인생을 망치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사업이야. 세상이 그래. 나는 참지 못했다. 세상. 당신은 악마야.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서영이 고통받아. 의 대화는 격렬해졌다. 서영이 울부짖었다. 둘 다 그만. 가족이잖아. 그 순간 그의 부하가 문을 부쉈다. 총성이 울렸다. 아니, 총은 아니었다. 그냥 문소리. 하지만 공포가 스쳤다. 우리는 도망쳤다. 이번엔 서영이 나를 끌었다. 언니, 가자. 그 사건 후 서영은 변했다. 더 가까워지려 애썼다. 그녀의 그림 속에 우리 둘이 그려졌다. 한옥 지붕 아래 키스하는 우리? 이게 우리의 미래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감동받았다. 밤에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을 어루만질 때 나는 속삭였다.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내 상사의 전화가 왔다. 증거 공개. 내일. 나는 결심했다. 끝내자. 공개 당일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청 앞 플래카드 들고 증거를 내보였다. 한강그룹의 부패. 김태준의 범죄. 언론이 몰려들었다. 서영은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김태준은 체포되었다. 뉴스가 터졌다. 재벌 회장 구속. 우리는 승리했다. 하지만 서영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다. 언니, 이제. 나 혼자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안겼다. 아니. 나 있잖아. 그러나 반전이 왔다. 김태준의 변호사가 서영을 만났다. 내 아버지가 자살하려 해. 그녀는 달려갔다. 교도소로. 나는 따라가지 못했다. 위험해. 하지만 그녀는 갔다. 마지막 인사야. 이 그날 밤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가 왔다. 김태준의 부하로부터. 서영을 데려왔어. 거래하자. 증거 철회. 나는 분노했다. 배신. 서영이. 나는 교도소로 갔다. 김태준의 방. 그는 웃었다. 내 여자가 날 구하려 해. 증거를 불태우라고. 서영이? 내 가슴이 찢어졌다. 서영아.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울고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약속했어. 풀려나면 변할 거라. 배신의 아픔이 밀려왔다. 너 이날 이용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해. 하지만 가족이. 나는 도망쳤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울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모든 게 무너졌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사랑은 잃었다. 나는 본부로 갔다. 임무 끝. 상사가 말했다. 잘했어. 하지만 나는 빈 껍데기였다. 며칠 후 서영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거짓말했어? 그는 변하지 않아. 나 너한테 돌아갈게.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내 마음의 문은 닫혔다. 나는 제주도로 떠났다. 혼자. 바다를 보며 울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짠내가 났다. 검은 현무암이 바다를 안고 있는 해변에서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서영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기다려. 올게.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한국의 섬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소란스러워.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붓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영아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건 2주 후 나는 새 임무를 받았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뉴스에서 김태준의 재판을 봤다. 그는 유죄. 서영은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 당신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TV에서 울렸다. 나는 울었다. 그녀는 강해졌다. 나 없이. 그녀가 제주로 왔다. 공항에서 나를 찾았다. 지은아, 그녀의 외침에 나는 돌아섰다. 그녀는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속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사랑해. 진짜로. 나는 밀어냈다.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울었다. 증명할게.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제주에서 지냈다. 한 달 그녀의 그림 스튜디오를 빌려 함께 그렸다. 한국 전통 민화 스타일로 매화와 나비를.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인도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밤에는 제주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압박, 미술에 대한 꿈, 너 만나고 나서 세상이 밝아졌어. 그녀의 고백에 내 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김태준의 옛 부하가 나타났다. 회장님이 복수해. 그들은 우리를 습격했다. 제주의 밤길에서 나는 서영을 보호하며 싸웠다. 주먹과 발차기.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지은아, 총성이. 아니, 그냥 위협.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건으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너 없인 못 살아.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나도.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갤러리 전시. 내 디자인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개막식에서 그녀가 말했다. 이 그림은 내 연인에게 바칩니다. 그녀가 날 구했어요. 관객들이 박수쳤다. LGBT 커플에 대한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당당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천천히 오는 무지개. 그러나 고조가 왔다. 김태준의 재판 중 그는 서영을 증인으로 불렀다. 딸아, 날 도와. 그녀는 거부했다. 아니요. 하지만 그는 폭로했다. 이 여자, 스파이야. 너도 공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나는 체포될 뻔했다. 내 정체가 드러났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레즈비언 스파이 스캔들.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 서영이 나를 지켰다. 기자회견에서. 지은은 영웅이야. 내 아버지의 악을 막았어. 그리고 그녀를 사랑해. 그녀의 용기에 나는 감동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변호사, 친구들. 한국의 페미니즘 단체가 도왔다. 시위가 벌어졌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은 길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김태준은 쇠창살 뒤에서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모든 게. 그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당신 탓이야. 서영은 증언했다. 아버지, 당신의 탐욕이 우리를 망쳤어요. 지은은 날 자유롭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강해진 그녀. 나는 자랑스러웠다. 결국 그는 종신형.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언론의 추궁, 가족의 단절. 서영의 어머니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제 유품을 정리하며 그녀는 울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를 이해하셨을 텐데 나는 않았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여름, 우리는 여행을 갔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를 보며 우리는 키스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사랑을 축복했다.
결혼하자 내가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우리는 약속했다. 반지 대신 그녀의 그림을 교환했다. 영원히. 하지만 반전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내 과거 동료가 배신했다. 상사의 비밀, 내가 더 큰 조직의 일부라는 글 폭로하려 했다. 지은, 내가 진짜 적이야, 그는 말했다. 복수의 연쇄. 나는 서영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는 알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고조의 밤, 서울의 옥탑방에서 우리는 기다렸다. 침입자. 그는 왔다. 칼을 들고. 김태준의 복수의 싸움. 나는 다쳤다. 팔에 상처. 서영이 그를 제압했다. 그만해. 사랑이야. 경찰이 왔다. 모든 게 끝났다. 치유의 시간. 병원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약해. 나는 웃었다. 너 덕에 살아. 우리는 퇴원 후 새 아파트로 이사. 홍대의 보헤미안 스타일. 그녀의 스튜디오. 내 작업실. 매일 아침 한식으로 시작. 김치찌개 먹자.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가을. 그녀의 개인전. 주제, 사랑의 그림자. 우리 이야기. 관객들이 눈물 흘렸다. 이게 진짜 한국의 사랑이야. 한 관객이 말했다. 우리는 포옹했다. 사회의 변화, 무지개를 향해.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모든 걸 나는 키스했다. 너야말로 아래로 펼쳐진 도시, 우리의 미래처럼 밝았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 서영의 건강. 스트레스로 병이 들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암초기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 너 있잖아. 나는 무너졌다. 싸우자. 우리는 치료를 시작했다. 화학요법, 피로. 하지만 그녀의 그림은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무기야. 봄, 그녀는 회복했다. 이겼어. 우리는 제주로 갔다. 영원한 약속의 장소. 해변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죽을 때까지 한국의 전통 결혼식처럼 한복을 입고. 친구들이 증인. 축복해요. 이제 우리는 평범한 커플. 갤러리와 디자인 회사. 밤에 안고 잠. 그녀의 속삭임. 사랑의 복수는 먼 과거. 사랑이 승리했다. 에필로그. 5년 후 우리 딸 집양한 아이가 그림을 그린다. 엄마들처럼 우리는 웃는다. 서울의 하늘 아래 무지개가 피었다. 적을 속인 연기가 진짜 사랑이 되었다. 그녀가 나를 놓지 않았듯 나도 그녀를 놓지 않는다.